9시 1분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1% 넘게 플러스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두 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장 전략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정현 본부장님. 1, 2, 4. 그다음에 2차. 에? 1, 2, 4, 2차. 1, 2, 4, 2차가 뭐예요? 네, 그 말씀드릴게요. 1% 이상, 네. 2% 이상, 네. 4% 이상. 네.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아프하는가. 알겠습니다. 1%에서는 장은 1% 이상 올라야 되고 네. 삼성은 2% 이상 올라야 되고 네. 하이닉스 4% 이상 오르면서 2차 전지가 시장 대비했을 때 얼마나 아웃퍼포하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오케이. 방향성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뭐 저는 똑같습니다. 저는 계속 사 모으고 있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더 사는 거를 멈추고 그냥 그 물량 그대로만 들고 가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뭐 역시나 확인을 한 걸로 보면은 M7이 올라야 되고 특히나 기술주가 올라야 지수가 오른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서 수급이 지수 상승분만큼 못 올라가면은 오늘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3바 빼고는 다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전 하이닉스 1.9%, 4.3% 오늘 크게 미국 증시 엔비디아를 따라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아도 오늘 2.5%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현대차도 1%대 상승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돼서 LG화학, SDI 그리고 엔솔 살짝 오릅니다. 1% 넘게도 가고도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5% 플러스. 오늘 크래프톤이 또 2.5% 플러스를 처음에 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 어제 8% 오른 HD 현대일렉트릭 오늘도 3%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SK 스퀘어도 3%, 유한양행도 2%, 한미반도체 5.5% 이렇게 스타트를 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2%, 에코프로가 1.7% 올라가고요. HLB는 약세권, 약보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제약바이오도 삼천당, 리가캠 뭐 이런 종목들 0.3%에서 1.7%까지 리노공업이 4.8% 가장 크게 오르고요. 그리고 흡프스프,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다른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 5%에서 6%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이 9% 정도 반등을 하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오늘 단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고 있고요. 떨어질 때 그래서 이제 반도체 중심, 그러니까 결국엔 지수가 오를 때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만약에 오늘부터 턴을 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런 것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소부장들도 당연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 뛰면 당연히 소부장이 뛰는 거는 당연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내일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오는 반도체 관련된 뉴스들을 좀 유심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전에 한번 그 얘기 드리긴 했거든요. 이제 그 9월 중순에 그 제가 엔비디아 이거 콩콜 다 듣고 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9월 중순에 분명 젠슨왕이 인터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반도체에 좀 어떠한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게 트리거가 돼서 엔비디아가 이제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중심으로 해서의 좀 변화들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기사 내용이 바뀌는지 보셔야 돼요. 항상 언론이 불과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막 되게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좀 위험할 때는 언론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걸러서 들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서는 지금 이제 이 반도체가 핵심적으로 움직이니까 뭐 변압기 쪽도 움직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원고를 하느라 다른 방송 원고를 하느라 좀 살펴봤는데 자동차가 수급 이탈이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좀 심각했었더라고요. 기아 같은 경우 8월 1일부터 하루 빼고 다 매도했고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인베스터 데이 끝나자마자 계속 팔았었는데 지금 가격대
저는 모아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수급적인 이탈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2차전지 해리스발 부분에서 움직이면 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생각보다 아직 그렇게까지 재생에너지 쪽이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뭐 이제 미국장 보시면 대부분의 이제 재생에너지들 급등 나오고 트럼프 종목은 완전 박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좀 대선에 대한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 이 전일에 이 AI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좀 이벤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들 오늘 대거 급등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코멘트 해주신다면? 1%, 4%,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시장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하는지 언더하는지 이게 시장의 방향을 가질 것 같고요. 네. 제가 어저께 그 미국 테크도 뉴출로 올렸잖아요. 네. 근데 아마 미국은 오버웨이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테크는 오버웨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그 카멘트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전날 오라클 카멘트 한 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오늘 엔비디아 카멘트보다도 더 중요했던 거 하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그 이제 칩을 판매를 허용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어저께 삼성전자가 빠진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은 HBM을 중국에 파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동맹국한테 얘기를 한 것이 네. 삼성전자한테는 부담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약간 로우엔드 쪽을 엔비디아를 통해서 같이 가는데 그거를 이제 제재를 당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HBM3도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오늘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뚫어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누구한테? 삼성전자한테도.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카멘트에서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은 파운드리에서 TSMC만큼은 안 되지만은 여건에 따라서는 오픈 마인드다.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TSMC 이외의 업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를 그 컨퍼런스에서 원론적이라도 코멘트를 비슷하게 했거든요. 네. 그거는 누구를 염두에 뒀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어저께하고 오늘 사이에 다른 게 두 가지가 팩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장 끝날 때까지 2%대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유지가 안 된다면은 그거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삼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실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2% 유지하면은 오늘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 그거하고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대해서 긍정적으로 삼성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대 유지라는 게 삼성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 또 중요하냐면은 오늘 마이크론이 HBM3E가 성능 검사를 엔비디아한테 이루어졌다, 아니 완료됐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다 나왔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거는 마이크론이 4%대 올라가는 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 좋은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안 미치는 오전과 오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에 있어서 연속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일 짜증나는 장이 줄줄줄 흐르는 장. 그러니까 더 많이 떨구고 살짝 오르고 더 많이 떨구고 살짝 오르고 이렇게 희망고문하면서 줄줄 흐르는 장이 제일 짜증난다. 그래서 오늘 1% 2% 오르는 것도 여기서 이게 연속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반도체로 봤을 때 단기적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요 정도를 봤을 때 엔비디아에서 젠슨 왕이 뭐 이야기한 것들, 엔비디아가 오늘 또 상승한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성하이닉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봐도 되는지 혹은 이렇게 또 올리고 다시 또 신저가로 내리꽂을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뭐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으니 주워가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미국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뭐 경기 침체도 침체인데 CPI 결과 나오고 나서 어쨌든 좀 변화가 강하게 나왔잖아요. 다른 좋은 뉴스들 나왔는데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FOMC에서의 변화를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고 제 결론은 이겁니다. 빅컷을 했으면 빅컷을 하면 증시는 박살 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CPI에서 이제 베이비컷 뭐 말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25bp 내리는 방향으로 가니 그런 캐리 트레이드가 조금 완화가 되는 거고
저는 지금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도 장중에 N이 14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142로 끝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 이탈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가장 유심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CPI를 통해서 쉘터가 엄청나게 문제구나. CPI 데이터 보시면 70%가 쉘터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거기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CPI가 좀 고착화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막 연달아 내리기가 어려울 거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했던 거는 막 비컨 얘기가 연달아 막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달러 완전 박살 나면서 캐리 트레이드 엄청 나오겠네.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반응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 나온다고 하면은 떨어질 이유가 없죠. 왜? 엔비디아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그 106불 이하로 떨어지면 싸다라는 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삼성전자 지금 실적, 지금 매출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엄청 싼 거예요. 하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좀 살만한 위치이기는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불안감들이 일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 또 주말 사이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꼭지는 좀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시장이 뭐 갑자기 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기에는 좀 걱정을 많이 덜어가도 되는, 뭐 이제 명행이 장난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뭐 5만 원, 뭐 사실 뭐 그 이하도 보는, 차트적으로는 5만 원도 나올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그런 불안감들을 많이 좀 지워준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기존의 뷰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요. 저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때부터만 매수를 안 하지, 일단은 밑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은 똑같이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데 와. 괜찮아요. 저도 그래서 중간에 기침 한번 했어요. 덕분에. 네. 같이 해야 좀. 네. 아이고. 같이 해드려?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니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병원도 못 가고 이렇게 죽겠네.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 훌쩍거린다는 건 진짜 가을이 왔다는 뜻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지. 입추 제가 지표입니다. 제가. 그것도 있고. 축농증. 우리 셋 중에서 누군가 많이 아프면 증시가 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렇네. 네, 그랬던 아파야 전례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끔씩 사라지게 코 좀 풀고 오느라고. 자, 김정일 본부장님들 반도체 똑같은 맞습니다. 질문이에요. 네. 흐르는 장 많이 떨어지고 오늘 조금 CPI가 네. 그 스티키하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스티키해서 만약에 75bp가 아니고 100bp가 아니고 75bp가 된다는 게 고착화되는 것이 9월이 아니고 10월에도 진짜 그렇고 11월에 가서도 결국은 75bp다. 그러니까 25 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정확히 말씀드렸을 때 CPI가 스티키하다 그러면서 9월은 50bp 컷이 10몇 %로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트리거가 된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폭 안 하면은 빅텍이 삽니다. 금리 인하를 폭 안 하면 빅테크가 살아요. 근데 문제는 11월 달에도 금리가 빅컷이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오늘 시점에서는 반반이에요. 그래서 11월 달에 금리 인하까지 금리 인하가 역시 베이비 스텝이다. 11월 달도. 그러면 이제 75bp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한 것처럼 100bp가 아니고. 그러면은 빅텍이 계속 갈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CPI가 스티키하게 나온 것이 전반적으로 아까 엔비디아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 말고도 분명히 도움을 줬다는 거고, 그거의 지속성 여부는 역시 계속적으로 고용 데이터나 CPI 이런 넘버가 계속 나오는 걸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앵커가 질문한 지금 상황에서는 그 근거가 발현됐으니까 이제 파지티브하게 가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2차 전지들이 금리 인하가 팍팍 됐을 때 궁극적인 수혜라고 보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할 텐데, 그거하고의 그 차이를 얼마만큼 벌리면서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딱 짚고 얘기하면은 2차 전지의 셀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벌써 삼성전자하고의 수익률이 하루 이틀 더 어떻게 지속되냐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가 안정적으로 된다고 계속 볼 것이냐, 아니다 또 언제든지 금리 인하가 많이 되면은 아까 트레이드가 네. 리스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켠에 갖게 되면은 올라가는 게 올라가다가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조절을 받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죠.
그 양면성이 있는 건데 지금 딱 이 순간에 말하면 아까 어저께도 미국의 엔달러가 141 거의 가다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금리 인하가 빨리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다시 그게 될지 여부는 계속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아까 몇 가지 말한 그런 거가 바탕이 되면은 그거를 일단 잠깐 잊고 9월 18일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고 9월 28일 날 점도표라든지 아니면 커멘트를 한번 기다려 보는데 일단 그때까지는 편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내일도 PPI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상황이 됐다. CPI에서 만약에 CPI가 너무 낮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50bp를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또 압력을 가하면은 주가에서는 빅텍이나 이런 쪽에 조금 힘을 덜 받을 수 있죠. 그럼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바뀌는 거죠. 넘버가 바뀌고 인풋이 바뀌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잘 몰라서 업데이트가 덜 돼서 최근 며칠 동안이랑 오늘이랑 반도체 상황이 바뀐 게 뭡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 이거예요. 나랑 똑같은 생각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아니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잘 보세요. 2주 전이랑 지금이랑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뭐 전망치 좀 나빠질 수 있나? 까봤어요? 전망치 좀 확인해봤어요? 전망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아니 거예요. 잠깐만. 전망치는 깐 거 맞아. 아까 전망치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할게요. 삼성전자 일단 이익, 듣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이익이 많이 내려간 거 맞아. 그렇죠. 그건 그건 팩트야. 맞죠. 그건 근데 팩트죠. 주가가 너무 많이 더 빠졌어. 과하게 빠졌죠. 그거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 게 그 저기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 리포트를 10만 원으로 하면서 2분 3분기 포켓 했어요. 그냥 11조로 했어. 그럼 처음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모건스탠리가 10조 3천억 했잖아요. 네. 엊그저께 나온 게 9조 7천억 나왔죠. 그러니까 10조 7천억이고 10조 3천억, 11조 원 차이는 뭐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당초에 13조 5천억이라 본 것이 4주 전이었다고. 그러니까 4주 사이에 삼성전자 어닝이 거의 25% 빠진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많이 빠졌다고 보는 시각이 어저께도 생겼어요. 누가? 어저께만 생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지. 그래서 이익에 대한 포캐스트는 내려간 게 맞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덜 내려가지. 왜냐면 HBM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탄력이 더 좋은 거고 삼성은 오늘 왜 더 못 가냐? 그 탄력이 적은 거예요. 근데 과하냐 안 가냐에 있어서는 우리 삼성 하이닉스 사는 데 있어갖고 엔캐리 트레이딩 영향이 있느냐 없냐는 거고 미국이 금리를 빨리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거는 CPI 넘버가 나오면서 인포메이션이 새롭게 보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바뀐 게 아니고 그거 바뀌었는데 그거에서 주가가 과하게 반응했느냐 아니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만약에 NK트리가 갑자기 141 돼봐. 다시 또 프로핏 테이킹 할 거라고. 그럴 때 삼성이 버틸 것이냐 하이닉스가 버틸 것이냐 2차 전지가 해리스 캐리 트레이가 됐던 아니면 오늘 2차 전지 이슈가 있어요. 그 저기 뭐 생산 중단한다고 CATL이 광산 같은 거. 그래서 주가가 미국의 앨범 같은 게 10% 올라갔거든요. 2차 전지가 올라갈 또 토대가 발판된 게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가 오늘 포함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그 격차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도 보면서 사람들이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의 지속성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하고 이틀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유동을 치겠죠. 보노님 아까 하시던 말씀? 네, 그래서 뭐 이익 전망치가 뭐 낮아지긴 했죠.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2주 만에 바뀔 거면 왜 도대체 목표 주가 그렇게 세게 불렀냐는 거죠. 제 아니 얘기는. 걔는 그 당시 포캐스트가 듣고. 아니 잠깐만 그거는 내가 애널리스트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3주 전에 포캐스트에서는 그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올 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모건 스탠리 누구도 3주 전에는 몰랐다는 거지. 모르다가 넷앱이고 뭐고 그런 쪽에서 넘버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니까 업데이트가 되면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본원님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몰랐던 것은 상황이 그렇게 급전적까지 변하는 것에서 대처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 엔비디아가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엔비디아도 오늘 얘기한 거에서 아주 넘버적으로 얘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수요가 너무나 내 거 달라 그러니까 내가 다 줘야 되는데 네. 어깨가 무거운데 그 긴장감 안 주면 얘가 달아날 것 같은데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높게 팔아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좋은데 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간의 TSMC를 고려할 것이고 긴장관계가 유지되는데 이건 무장장 간다는 얘기는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그거야말로 3주 전이나 5주 전이나 6주 전 바뀐 게 없어요. 엔비디아 스탠스 바뀐 게 없는데 주가가 걔네도 내려갔다가 지금 100불, 110불 이하에서는 싸다고 생각을 드니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의 그 정황의 이슈가 된 거라 나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도 되죠? 네, 들어드립니다. 오케이. 자, 죄송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네. 아무튼 뭐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 저는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되게 공포스럽게 만들 때는 원론적으로 그게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뭐 포recast 당연히 바뀔 수 있죠. 그럼 전망치가 바뀐 거를 반영을 했을 때도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수준으로 매출만 나와도 지금은 되게 싼 게 맞거든요. 많이 싸요. 네, 그런 것만 봐도 먹을 모가치가 막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는 절대적인 기준치라는 걸 또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잖아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그 어쨌든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면 사실 뭐 지금 이제 팔아서 만약에 이게 한 또 1, 2주 사이에 좋아졌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면 지금 수준에서 공포해서 파신 분들은 또 멘탈이 터집니다. 그래서 항상 그 포트 같은 걸 설정하실 때도 절대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으면 남들이 뭐라 하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싸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모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항상 기일 때가 많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론 이게 오늘이 뭐 하락이 끝인지 아닌지는 또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그래도 특정 가격대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렇게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모아가시다가 오늘 막 급등 나와서 뭐 수익권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자유롭잖아요. 오늘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되고 뭐 이렇게 참 자유로워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자꾸 끊겨가지고 아무튼 뭐 이렇게 또 근데 설명을 또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잠깐 한번 보면 지금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 6%, 7%대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소부장도 조금 핫하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갖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하락분이 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좀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테크윙이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도 좋았고, 제가 이 새벽 제 거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앨범알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게 네.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나 이런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할 이렇게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움직였는데 지금 쫓아가기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이 확실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분명 전일 시간에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쪽이 엄청 급등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뭐 SDN 정도 빼고는 나머지 다 거의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항상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거래대금 자체가 오늘도 끝나고 보면 그렇게 좋을 확률이 좀 적다. 왜냐면 오늘 같은 날에는 2차전지도 막 싸도 되고, 사실은 미국장에서는 뭐 재생에너지 쪽도 막 10% 이상 급등 난 거 되게 많아요. 그럼 같이 가도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오전에만 해도 어떤 게 움직였냐면요, 지금 반도체 움직이고 있죠, 유리기판 움직이고 있죠, 자율주행도 한번 움직였죠, 대한고리도 한번 움직였어요, 재생에너지 지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리튬주가 또 급등 나오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쪽 급등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7개인데 이만큼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막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고 좀 비실비실하죠. 그런 상황이라서 잘 한번 의사결정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반도체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XL, HBM,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반도체, 낸드, SSD 반도체 장비, 뉴로모픽 이런 것들까지 테마성인 종목들까지 다 같이 무더기로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도 오늘 외국인은 1,000억 정도 초반부터 또 던지고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김장훈 본부장님? 뭘 던질까요? 뭐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25분이라서 30분에 그럼 저도 모르죠. 1,000원 가지고는 한 3,000원씩 던지면은 뭘 알고 추론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보노님은? 오늘 이제 현선물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네. 그거에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장중 집계로 봤을 때 빠르게 좀 한번 봐보면 삼성 오늘 또 팔고 있네요. 오늘도 삼성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를 사고 있어서, 삼성 파는 것만큼 하이닉스가 사고 있어서, 근데 삼성은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삼성의 분위기 좀 잘 말씀해 주신 것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오다 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삼성에서
하이닉스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기사 나온 거 그거 말씀하셨죠. 네, 기사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나 이런 그 파이도 좀 많이 뺏기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팩트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걸러 들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좀 돌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HBM이 아직 삼성전자가 통과는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시차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만약에 이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삼성전자에서 막 5천억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팔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는 요인들을 찾다 보면 정치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그렇게 잠깐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하니까 요 차트 28페이지. 네.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 계속 팔 거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화나서 외국인 왜 파냐 그 새끼들 우리끼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냉정한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느니 한국에서 꼭 사면 하이닉스 사거나 미국의 마이크론 사거나 엔비디아 사는 게 더 퓨어하고 깨끗해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샀다 치고. 맞아요. 지금 산다면 삼성전자 사겠어요? 삼성 SDI 사겠어요? LG 엔솔 사겠어요? 하이닉스 사겠어요? 마이크론 사겠어요? 엔비디아 사겠어요? 브로드컴 사겠어요? 엔비디아. 아니 예를 들어서 캔디드시 워낙 많어. 그러니까 실적의 전망이 20몇 프로 깎인다는 거는 4분기도 장담은 못해요. 4분기도 올라가지. 근데 사람들이 짜증나고 힘든다는 것이 투자 제일 큰 게 이건데 이걸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나머지 잔챙이를 5개 사봤자 삼성전자 제대로 못 가면은 개떡이 되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틀리게 받아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계속 파는 거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 어저께 딱 들었거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클로즈미를 그랬잖아요. 과하다고. 약간 뉴트럴하게 올릴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내가 왜 한국인이 아니니까 딱 보면은 삼성전자가 오른들 하이닉스 사거나 엔비디아 사거나 브로드컴 사거나 오라클 사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장기적인 뷰도 가질 수 있다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경기 침체는 안 온다고 보고 금리 인하를 50bp까지는 안 한다고 지금 오늘까지는 봤잖아요. 근데 아직 연마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런 상태에서는 왔을 때는 그럼 뭘 사겠냐 이거지. 그러면 테크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딱 하고 나면 네. 탄력 있고 퓨어한 걸 사기 때문에 삼성에 대한 뷰는 외국인이 내가 봤을 때는 10월 말에 삼성전자 실적에서 뭔가 클리어하게 나오거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콜을 엄청나게 하면서 마이크론은 힘들고 이런 게 컨비네이션이 돼야지 삼성전자에 대한 뷰가 바뀔 수 있다 보는데 이거 보시면 제가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죄송한 얘기인데 어떻게 삼성전자는 1.38 평균값 이상 못 간다고 저는 봅니다. 한계예요. 1.08 내려갔을 때가 6만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갈까? 적자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가면 좀 과하다. 그래서 어저께 5만 원 얘기했을 때 그렇게까지는 근데 모르는 거니까 기술적으로 5만 원 가도 할 말 없는 건데 과한 거로 생각한 사람들이 오늘 같은 좋은 얘기 나오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마이크론이 콜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삼성전자 어닝이 뭐 4분기에 뭐 14조 이렇게 안 나오면은 이거 7만 원 안차 요원합니다. 라고 저는 이제 강력히 주장하고 그럼 대신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시총 20%인데 이거를 갑자기 10%로 하고 5%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뭘 사? 그래서 내가 말하는 2차 전지가 다시 의미 있게 올라오느냐 봤을 때 아까 우리 본인이 부른 것처럼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CATL하고 강풍. 맞아요. 그게 의미가 있으면은 오늘은 주춤할 수 있는데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근데 2차 전지가 트레이딩이 아니고 바이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핵심은 한국에 산다면은 하이닉스가 우뚝 서야 되는데 아까 이거는 어닝 포캐스트가 얼마나 낮아지는 다른데 어닝 포캐스트가 적게 낮아지면은 18만 원까지는 갈 것이고 네. 어닝 포캐스트가 만약에 조금 더 심하게 하면은 18만 원까지 못 갈 것이고 제 마음속에 그래서 16만 5천 원 정도까지 한 4%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가는 거 봤을 때는 수급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거하고는 균형 있게 보는 거다. 삼성은 중간값 못 가고요. 하이닉스는 중간값은 간다고 보는 거죠. 중간값이 치면은 18만 원이고요. 약간 하이엔드 치면은 전고점은 아니더라도 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 근처에 가면은 삼성 하이닉스는 고민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택도 없을 때 이미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외국인이 계속 팔면은 여러분들도 계속 사기는 쉽지 않다. 7만 원 넘어가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다른 쪽이 보여요. 2차 전지도 보이고, 바이오도 보이고, 아까 신재생 에너지 말씀드렸는데, 해리스가 되면 신재생 사야 되는데, 아니면 변압계가 보이든, 미국에 사든 한국에 사든, 그런 게 다양해지거든요. 그걸 선택을 딱 하면은 다양해지고, 하나에 묶이게 되면은 다양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8일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미국은 아직 개선되지만 그거의 흐름을 매우 유심히 보면서 수급이 어디로 가는가 잘 보시고 내 생각과 달리 바라면은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2.7% 상승세는 그대로 좀 유지해 주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 추세 뻗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좋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장 초반에 강하다가 갑자기 뭐 이제 점심시간 때부터 쭉 꺾여가지고 오후까지 또 상승폭 반납하고 이런 변동성이 오늘 나타나는 옵션 것도 만기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말고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오늘 좀 떨어지는 업종 있을까요, 보노님? 반대로 떨어지는 거요. 어디 쪽이지? 뭐 엔터. 엔터. 맞아요. 아, 엔터 얘기해야 돼. 뉴진스. 방송과 엔터. 근데 그거는 뭐 제일 잘 알지 않나요? 하이브가 4% 마이너스. 이 정도면 뭐. 이제는 엔터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사실. 뭐 얘기해서 뭐 합니까 이거? 뉴진스 뭐 하이브에서 빠지는 거 없어. 내쳐지고 미니진이랑 뉴진스랑 따로 뭐 하겠죠. 따로 나가서 그렇게 하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하이브는 안 되겠네 주가가 단기. 이거는 사실 이제는 어느 영역으로 들어갔냐면 자존심 싸움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돈 이슈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방은 아무리 이게 뭐 좋고 싫고 뭐 이거 뭐 돈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냥 나가라는 거야.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까? 나 원래 돈 많아. 너네 없어도 돼. 그리고 괴롭히겠지. 그러면 예전에 그 SM에서 동방신기가 2명 남고 3명 나갔을 때 나갔을 JYJ가 이제 방송 출연 못했던 것처럼 네, 그렇죠. 뉴진스도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뭔가 제약을 받겠지.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 시대니까 쉽지 않다. 얘네 같이. 여러 가지 살 길을 찾지 않을까 이런. 그 아까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 아까 너무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저도 어제 공감했거든요. 제가 어저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삼성이 언더하면은 저는 2차 전지를 오버웨이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아니고 오버웨이트 하는 건데 자동차도 비슷한 생각인데 재미있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혹시 우리 보노나 우리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동차 얘기하면서 리포트 이거 오늘 이것만 말씀드리면 돼. 리포트에서는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보실래요? 읽어봐 주실래요? 보세요. 현대차 하이브리드 기술을 유럽에 라이센싱 한다면 네. 이제 바꾸시면 안 돼요. 안 바꿔요. PD님이 저거 조정을 하셔야 돼가지고 잠깐만요. 네. 이런 얘기 현대차. 들으셨어요 혹시? 잠깐만. 글로벌 이어체인 폭스바겐 그러면 네. 이거 며칠 전 뉴스잖아요. 아, 된 뉴스야? 네. 나 오늘 처음 들었는데. 폭스바겐의 브랜드를 사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라이센싱 해주고 이게 마치 most likely 한 시나리오로 제시된 게 있었나요? 나는 못 봤는데.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현대차에 대해서 삼성증권이었는데 뭐 8월달 실적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춤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네. 현대차도. 근데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 때문에 잘 몰라요. 금리 어쩌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폭스바겐이 아주 거지똥이랍니다. 구조조정 사람 자르고. 근데 얘네가 뭐가 없냐면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없어요. 유럽에서 시장을 마켓쉐어를 방어하려면은 하이브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현대차가 라이센싱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럽의 CO2 규제 때문에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그림? CO2 규제를 이렇게 막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심플한 건 전기차로 가르고 뭐 PH로 가야 되는데 중국 업체가 저가로 막 공세를 하니까 얘네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얘네 시나리오입니다. 이 친구 시나리오는 이렇게까지 규제를 이렇게 강화하지는 않을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좀 완화해 줄 건데 유럽도 유럽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하이브리드 기술은 필요할 것 같다는 이분의 생각이고 그러면은 이제 마켓쉐어를 방어하기 측면에서도 현대차하고 폭스바겐하고 뭔가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럼 수량에서 싸우는 거는 뒤졌기 때문에 수량에서는 우리가 얘네를 제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기술적으로 라이선스 해준다면은 그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맨날 0.5배, PER 4배 여기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브랜드가 많죠. 폭스바겐 하니까 그지같이 보지만 우리가 아는 람보르기니 벨티리가 다 이 밑에 있잖아요. 세아트는 모르겠고 두카티 이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포르쉐도 상장하는 과정에서 돈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구조 조정 상태에서는 할 대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게 누구냐? 현대가 좀 부족하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 렉서스 같은 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M&A 대상, 중국 업체한테 M&A 대상이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현대차도 가능성이 있고 이래저래 폭스바겐이 쉽지 않아지면서 우리가 뺏을 거 있고 줄 거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눈에 띄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제가 디테일한 제 인사이트는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론은 현대차가 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동차는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짧게만 기간 안 잡으시면 지금 구간부터는 진짜 사서 모으기엔 좀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하방이 더 열려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면 외국인 수급 이탈이 굉장히 좀 타격이 컸거든요. 아까 네. 제가 일부러 말로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기아를 보면은 수급적인 부분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보신 분 별로 없으시죠 이거?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8월 1일부터거든요. 8월 1일부터 보시면 요 하루 빨갛고요. 다 파래요. 보이시죠? 오늘은 장중이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이 정도로 수급이 많이 나가고 있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도 이 인베스터 데이 딱 끝나고 나서부터는 하루 빼고 다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항상 또 우선은 하긴 하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좀 같이 어제 얻어맞았잖아요. 금융 쪽에서의 이벤트가 있어서 얻어맞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밸류업 딱 시작 가격 라인까지는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면은 사실 뭐 굉장히 좀 배당까지 다 포함하면 싸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선택은 당연히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장사 잘하고 갖고 있었을 때 물려도 뭔가 배당으로 디펜스도 되고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초로 돌아갔네 완전히. 뭔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저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진짜 진정성 있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한 종목을 계속 꾸준히 모아가라고 하면은 저는 현대차 고를 것 같아요. 밸류업. 네. 저도 그게 낫죠. 뭐 정의선도 잘하고 있고 사업 내용도 너무 좋고 그리고 주주 생각하는 진정성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금융은 좀 올라갔거나 이미 아니면 또 규제가 또 있었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뭐 규제할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그래서 괜찮죠. 동감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대차 굉장히 싸다. 본인님 준비한 자료 갈까요? 네. 오늘 아침 경제신문 중에서 중요한 자료들만 한번 요약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본호님의 인사이트를 같이 녹여서 한번 종이 쪼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치 ETF. 장기치 네,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TLT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채권 쪽이 가격이 드디어 100불을 돌파를 했고 뭐 이거 최근에도 여러 번 돌파를 했는데 기사가 좀 후행적으로 나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20년물은 또 듀레이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좋아질 확률은 있는데 이전만큼 막 엄청나게 연쇄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증시는 되게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난처로는 나쁘지 않은데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애매한 구간에 없지 않아 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가격 밴드 정하시고 분할 매수로 모으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채권도 다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뭐 그 이전만큼 되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90불 이하일 때 지금 정도면 막차 탈 수 있을 것 같아요를 제가 한참 채권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꽤 많이 올라서 아무튼 좀 신중하시게 이제 채권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투세 하면 요거 자유롭지 않은 거 아시죠? 채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 기사를 또 봤어요. 지금 경기 침 이거 다 적으면 안 되는구나.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등이 막 엄청나게 있다. 요런 기사가 있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약간 소매 판매하는 그런 리테일 샵들 요런 쪽이 대거 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부도가 많이 되고 있고 나름 덩어리가 큰 쪽도 요번에 또 파산 신청해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왜 월마트랑 타깃 같은 데는 실적이 잘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이랑 뭐 비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통시장이랑 또 사실 뭐 대형마트 이런 거 막 싸우는 것처럼 이게 특정 부분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네.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한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침체가 왔다고 보기에는 좀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월마트나 타깃 이런 데까지 만약에 실적이 박살이 나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포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예, 은행주 뭐 실적 안 좋아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 좀 선별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건 제목만 내년에 예대마진 쇼크 온다 해서 JP모건 박살난 거 이거 한번 기사 짧지만 읽어보시면 다시 뭐라고요? 예대마진 쇼크 온다가 내년 예대마진 쇼크 온다. 쇼크 온다. JP모건 수익 구조 빨간불. 네. 형 건강이 빨간불인 것 같은데. JP모건 걱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안 하면 예대마진 쇼크 올 수 있죠.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 건강이 매우 안 좋을 때 증시가 안 좋았다 좋아집니다. 빨간 거 있을 때 빨간 넥타이 오고 빨간 주식은 넥타이, 위로 빨간 올라가고. 배경, 빨간 배경. 슈퍼 365. 슈퍼 365. 아 근데 요즘 진짜 아프면 안 돼요. 병원에 진짜로. 못 가. 맞아요. 아 그거 그 응급실 그 뺑뺑이 도는 거 앰뷸런스 타고 아. 20군데 전화해도 다 안 받는 거 너무 짠하더라. 맞아요. 그거에서 이번에 의대생이 또 뭐 글 올린 거에서 논란 엄청 되고 있잖아요. 그거. 예. 근데 또 이 얘기하면은 또 정치로 들어가니까 얘기 안 해야겠죠? 그렇죠. 네, 자 넘어갑시다. 무식하지. 신문 또 다른 거. 요거 이게 이제 장중에 140엔, 치렀지. 140엔 왔다 갔다 했는데 N달러. 네, 달러당 지금 140엔. 그 우에 어쩌고 총재 그분도 이제 12월에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 우에다 또 이제 총재. 그또 다른 사람 어저께 다른 사람이 금융위원 얘기했지. 또 다른 사람도 또 금리 할수 있다. 인상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집중도를 저는 캐리 트레이드를 최우선으로 높이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 지표도 결국엔 그걸로 금리 인하를 하면 아까 맨 처음에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금리 달러의 가치가 바뀌니 그걸 통해서 캐리 트레이드가 나올 거고 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면 국채부터 시작해서 기술주들을 팔아서 제끼니 그걸 살 물량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떨어진다. 요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 부분 반등이 나오면 전 또 다 팔자고 얘기할 겁니다. 뭐 단타 조장 얘기하는데 팔아야 될 때 또 파는 게 정석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방망이 엄청 길게 안 잡고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해리스 우위에 배터리 청정 에너지 불끈 당연히 나오겠죠 얘기가. 근데 우리나라는 K 국장입니다, 여러분들. 네, 요거 기사 많이 나왔죠. 자조적인 이야기. 네, K 국장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네, 요 해리스 우세의 배터리 신재생, 배터리. 청정 에너지주 불끈. 어. 네, 많이 신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좋은 얘기를 한다. 차익이 나옵니다. 오늘처럼. 네. 뻔할 때,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장을 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해요. 좀 다른 나라 장, 제가 일본 것도 해보고 미국 장도 하고 있는데, 미국 장은 같은 데를 바라보면 가요. 네. 우리나라는 같은 데를 보면 빠집니다. 되게 신기해요. 잘 참고하시고. 왜 그럴까? 네, 그리고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순환매 관점으로 스토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해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N 부분 봐야 되고요. 또 좀 열받는 게 지금 채팅창에서도 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지금 니케이가 3%가 넘게 오르는 불나고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만약에 수급이 좀 풀리면 조금 속도를 낼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기다. 니케이가 뭐 1% 빠지잖아? 그럼 우리는 같이 뭐 1%까지는 아니어도 0.8% 빠지지. 비스무리하게는 빠져요. 물론 방어는 조금 더 되죠. 직접적인 나라는 아니니까.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결로 빠져. 근데 올라갈 때 얘네가 훨씬 더 올라가. 맞아요. 그럼 아까 그 베이스가 탄탄한 베이스가 내려갈 때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서로 힘을 내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제 그 대정부 질문 봤어? 있었어요. 어떤 그 뭐냐 이소영 의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며칠 동안 한덕수 총리랑 이제 금융위원장이랑 막 물어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냐 뭐 그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뭐래요?
정치로 가지 마시죠. 웃는데 그뭘 띄우게 물어본 거야. 관심 있어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갖고 좀 천천히 기대가 빠르게. 실망이 안 되기를 네,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발. 좀 진정성 있게 이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소영 의원 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그 소득 보면 이렇게 재테크나 이런 거 없으면 그 압박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다들 네, 그 생각하고 있죠. 젊은 사람들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9시 4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따가 또 선물 내마녀의 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장 마감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하루하루 액션이 지금 뭐 시간마다 다르지는 않겠지만서도 네.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까? 만약에 추석 연휴가 불안하신 분들은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종목을 조금은 차익을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어설프게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네, 저는 그 사기 싫으시면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시는 게 낫다. 네, 왜냐면 팔 구간은 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 떨어져서 팔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팔아서 내가 그걸로 뭔가 트레이딩을 할 거예요. 그 명확한 목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손실을 줄여 나가는 과정을 할 거잖아요. 물론 잘 될지 안 될지 뒤놓고 봐야 되지만 그런 명확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팔아야죠. 하지만 나 그냥 불안해서 팔고 현금 갖고 있을래 하는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다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공부한 효과가 극대화가 나타나는 거지. 지금 제 나이 돼서 하면 당연히 공부하지만 그때보다는 뭔가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영향력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기마다 그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러다가 올라가서 나 현금화 했는데 올라가네? 그러면은 그 위에서 살 거예요? 못 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애매해서 안 사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도 그 생각 들지 않으세요? 지금 올라갈 때 사는 게 왜 힘드냐면은 자 지금 2545 그다음 3전도 뭔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죠? 이게 진짠가? 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물량을 오히려 떨어질 때보다 더 못 땄습니다. 그럼 좀 확실하게 봐야지. 이렇게 해서 좀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지수 2600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남들은 팔 수 있는 구간인데 내가 여기서 사야 돼? 저점에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 생각 들면은 또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2700, 800 가잖아요. 그때가 기회였어. 언제 오지? 또 막 기다려요. 그러다 못 참아서 또 위에서 사요. 떨어지면 또 얻어맞고 어떡하지? 또 이러는 거야. 이게 반복입니다. 한번 좀 지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주라도 꼭 사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같은 레파토리로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두 분한테도 오늘이 찐반이에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막 뭐 물고 늘어져서 막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조회수나 좀 더 시원함은 있겠지만 이거 지금 상황에서 뭐 찐반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예측하는 게 조금 무의미한 것 같아서. 김정일 본부장님도 마감까지의 뭐 전략 뭐 이런 거. 네, 아까 똑같습니다. 124하고 2차 전지가 얼마나 언더하는가. 네. 그걸 보겠고요. 삼성이 만약에 2% 미만으로 올라간다든지 네. 2차 전지하고 격차가 좁으면은 저는 봐서 삼성전자는 아예 다 없애버리고 2차 전지나 다른 쪽으로도 스프레드 하거나 하고요. 요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요? 아까 찐반이냐는 거. 찐반이냐? 찐반인 것은 김정일 본부장님 네. 리뷰. 저는 그 경기 침체 확률이 올해까지는 아니고 똑같은 얘기인데 요거. 경기 금리 인하가 원래 100비 70 왔다 갔다 하는데 75면 테크가 가는 거고요. 네. 110비 이상 되면 개별 장모가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투세 연계가 확정되면은 밑에가 올라가는 거니까 금투세 확정되면 밑에는 2,480 이하로 안 내려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거 확정되면 2,480 이하로 안 내려갈 거로 봅니다. 근데 이게 불안해지면 밑에가 어디까지 바닥이냐 아직 모릅니다. 업사이드는요. 업사이드는 아까 그 좋은 거 금리 인하가 만약에 75bp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50 더하면 2,700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650인지 2,700인지는 9월 18일 날 FOMC 때 커멘트를 보고 그거 업사이드는 하고 밑에는 2,480인지 지금이 찐바닥인지는 금투세 확정 여부를 9월 24일 날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생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현금을 좀 줄이고요. 더 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살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같은 날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미국 테크는 오버웨이트를 할 수 있고요. 중립이었는데 한국은 중립으로 가는데 아까 삼성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 주성 엔지니어링, 뭐 팍시스템 이런 거 중심으로 걔네들 오늘 9% 올라가서 오늘 그렇게 따라가면 애매하지. 그래서 소부장은 삼성은 하이닉스라는 그런 거 중심으로 중립 정도, 중립만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제 현금이 40%였는데 33%로 더 줄었네요. 네, 더 줄었죠. 그 미국을 왕창 늘렸습니다. 미국을 5% 늘리는데 5% 늘린 거에 상당수가 미국 테크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세가 아니면은 해리스면 신재생이니까 신재생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한국의 신재생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신재생 얘기 안 한 거고요. 섹터는 화장품 맞는데 제약바이오는 저는 추가적으로 안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약바이오는 언더가 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강조는 안 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AI에 대한 흐름이 나쁘지 않고 살아있다면 삼성보다는 전력 변전소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저께도 얘기했고 어저께 오버웨이트 했고 또 오버웨이트고요. 2차 해저 트레이딩 제가 자신 없어 했는데 연동성이 무너지는지 여부하고 삼성전자하고의 수급에 따라서는 이거는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제가 결정을 못하고 보려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사이드 삼성에서 얘기했고 그럼 찐반에 대한 답은 드렸죠? 찐반일 수 있죠. 금투세 다시 리백 하지 않으면 질문이 있습니다. 짧게만. 지금 요거 한번 계속 띄워 주세요. 지금 코스피 전망 2430 to 2650. 여기 지금 변수는 경기 침체, 금리 인하, 금투세, 삼성전자. 네.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현금을 더 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더 많이 사는 걸로 자, 아까 한국 게 아니고 바꾸셨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중립이야. 그러니까 이 지금 요런 가정을 봤을 때 네네. 현금을 줄이고 미국 시장에 조금 더 투자한다는 그 결정을 내린 그 네. 근거, 이유 요런 거는 뭐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리고 저는 엔비디아의 어떤 내용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 소버린 그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가고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요거 말씀드린데 미국의 주식은 제가 사는 건 이겁니다. 답도 가져왔어. 일라이릴리, 테슬라, 브로드컴, 월마트, 오라클, 마벨테크, 버티프 홀딩스. 이거 중심합니다. 이거 시가총액 순위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없죠. 네. 엔비디아 빠지면 늘 수 있는데 저는 브로드컴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월마트 말씀하셨는데 월마트는 꾸준해요. 마치 일라이릴리와 똑같이 보험성이고 알파는 테슬라나 IT는 요거고 그다음에 버티브 홀딩스. 한국에 뭐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그 워낙 변동이 심하면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오늘 사실은 요거 다 몰랐거든요. 빠진 거는 월마트인가? 요거 빠지고 아마 테슬라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구성해서 이걸 중심으로 하면은 저는 오버웨이트를 한다. 전반적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알겠습니다. 보로님도 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가고. 네, 저는 그냥 좀 어쨌든 진득하게 그 계획을 딱 세웠으면은 그대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든 틀리든 좀 유리한 그 포지션으로 물론 잘 변동을 하면 제일 성과가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부분 다 일을 하시고 좀 바쁘실 테니까 그냥 시나리오대로 해서 이렇게 뿌려놓고 농사 짓는 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공포 구간은 진짜 이제 거의 많이 덜어낸 것 같아요. 캐리 트레이드 쪽만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편안하게 좀 뭐 너무 빨리 급등한다라고만 생각 안 하신다면 충분히 좀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올랐어? 이 얘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너무 혼란스럽고 변수도 많아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뭐 어렵겠지만 어쨌든 9월이 좀 지나가고 나서 10월, 11월, 12월에는 확실히 뭐 7월, 8월, 9월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개인들도 이미 많이 지쳤어요.
개인들이 지쳤을 때가 가장 큰 기회다. 그럴 수도 있죠. 다 지금 옆에서 아유 나 이제 안 할란다 죽어나간다 이럴 때가 오히려 그게 타이밍일 때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9월 몇 주 안 남았으니까 요것만 조금 잘 한번 버텨보시면서 오히려 남들이 막 쓰러져 나가고 뭔가 좀 애매한 시장일 때 조금 더 정신 차려서 세밀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가야죠. 9시 56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요거 그 광고는 이따 클로징벨에서 네, 빨리 하나 먹어요. 뭘 먹어요? 이거 기침에 좋다면서요. 관절이 어제 저한테 기침에 좋다 했잖아요. 관절과 기침과 무슨 관계야? 상관없는 관절이 전부죠. 관절이 튼튼해야 몸도 튼튼하고 기침 안 나오고 면역력 무릎 시려 기침이. 무릎 시릴 라인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몰라. 저는 이거 먹어야 돼요. 밀크시슬. 술 많이 먹는 사람 밀크시슬 그리고 면역력 뭐 이런 거 약한 사람 오메가 3 이런 거 혈행 개선 우유 들어간 거예요? 건조한 고소 이것도 이거요? 맛보기 한번 연어 기름 아 연어 기름, 생선 기름 연어 기름. 고등어 그 까만 살 있잖아요. 아 그거 그런 게 이제 다 좋은 거네. 오메가 3. 비싸겠다. 아니요, 이거 그래도 괜찮아요. 저희가 3% 특가로 가져왔으니까. 얼마예요 그게? 이거 원래 되게 좋은 건데 3% 특가로 저희가 쫙 가져온 거니까. 갈게요. 자, 아침엔 투자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 또 좋은 이야기들 가져왔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따 클로징벨에서 또 내마녀의 날 마감 때 함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시고 또 살아남으셔서 이따가 유쾌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